권력에 집착하고 피로 맺어진 왕조에서 태어난 마르가리타 오스트리아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왕비로 즉위하게 됩니다. 마르가리타 오스트리아는 겨우 14살에 몰락하는 제국에서 중요한 정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지켜야 할 운명적 유산으로 파멸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트는 1584년 크리스마스에 슈타이어 공국의 그라츠시, 현재의 오스트리아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의 대공 카를 2세였고 어머니는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였습니다. 많은 유럽 왕족들처럼 그들의 혈통도 여러 세대에 걸친 사촌 결혼으로 얽혀 있었지만 이 결혼은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이렇게 가까운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5자녀 중 1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가렛은 8번째 자녀로 이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교육받고 있던 형제 자매들로 가득한 야심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녀의 부모 모두는 근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인 위대한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요한 집착 때문에 자신들의 혈통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귀족 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는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그 광대한 식민제국을 지배하던 강력한 경쟁 가문 분파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초 두 형제 페르디난토와 카를이 광대한 합스부르크 유산을 둘로 나누면서 운명적인 분열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이 가문 분파가 탄생했습니다. 마가레트는 오스트리아 쪽 출신이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 중에서도 슈타이어 분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분파는 주 계통이 아니었고 더 강력한 합스부르크 주 계통이 빈을 거점으로 오스트리아를 대공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주 계통의 수장은 루돌프 2세였습니다. 루돌프 2세는 합스부르크 영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빈 궁정에서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마술사들을 고용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괴짜이자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마가레트의 가계는 위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들은 사촌들을 능가하여 빈에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른바 분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마가레트는 합스부르크 권력 정치의 체스판에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라치에 있는 합스부르크 분가 궁정에서 자라면서 마가레트는 학문과 가톨릭 예배의 언어인 라틴어를 말하고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GTAP 초기 유럽 전역에서 궁정의 젊은 여성들은 예절, 패션, 춤, 그리고 종종 음악까지 익혀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가레트처럼 많은 이들이 화려한 서예체로 폴란드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레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의 정치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 제국은 수백 개의 작은 공국과 자유 도시들이 느슨하게 결합된 거대한 집합체였습니다. 대부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인 신성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은 위태로운 통일의 환상에 집착했지만 1517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종교적 반란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루터교와 칼뱅파 국가들이 분리되면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혼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분열이 심화되며 제국이 붕괴 직전에 놓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삶도 그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렛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세 유럽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13살이나 14살쯤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간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순수함과 책임감 사이의 경계선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왕가의 딸이 이 나이에 도달하면 외교적 도구로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족 여성들에게 결혼은 사랑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만약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이라면 결혼 상대는 거의 확실히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근친혼은 근치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가문을 하나로 엎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이었고, 그들은 권력이 자신들의 피, 즉 혈연으로 묶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마가렛의 경우 원래라면 신분이 더 낮은 귀족과 결혼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사촌인 루돌프 2세 황제는 수년간 여러 차례 혼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루돌프의 동생인 마티아스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마티아스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더 하위 계열인 슈타이어 분파가 빈에서 지배 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언젠가는 마가레트의 오빠인 페르디난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가레트의 결혼은 유럽의 권력 정치에서 중요한 외교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99년 초 마가레트는 화려한 의식과 기대 속에 스페인에 도착했고, 왕조의 스페인 분파에 속한 사촌과 결혼할 운명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스캔들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프 3세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들었고 이미 왕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겨우 14살의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마르가리타는 단순히 스페인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제국의 의전상 황후가 되었습니다. 1599년까지 스페인 왕실은 포르투갈과 그 해외의 부를 흡수하여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의 마르가리타가 1599년 4월 펠리페 3세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단 한 번의 결혼식으로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전과 의식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립과 의무의 삶이었을까요? 펠리페 3세는 명목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막 강한 아버지 펠리페 2세로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벌이며 개신교를 탄압하고 가톨릭의 지배를 회복하려 했던 엄격하고 집요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분열되고 파산한 왕국을 남겼습니다. 14살의 마가렛은 바로 이 불안한 유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와 달리 우유부단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마가렛은 조용하지만 점점 커지는 영향력을 빠르게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스페인의 외교 정책을 오스트리아 친족의 이익에 맞게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에게 다행히도 그녀와 펠리페의 부부 사이는 돈독하고 애정이 깊었고 곧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임신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왕실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렛과 그녀의 남편 필립 3세 모두 삼촌과 조카의 결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 왕실 역사상 가장 근친혼이 심한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가계도가 가지라기보다는 원에 더 가까울 정도로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수세기 동안 폐쇄적으로 이어진 혈통의 결과였으며 각각의 임신은 왕조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유전적 붕괴의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최소 8번이나 출산했으며 놀랍게도 그녀의 5자녀가 성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게 얽힌 DNA를 가진 부부에게 이런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혈통의 짐을 짊어졌고 유전적 결과는 다음 세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601년 9월 22일 마가렛은 필립과의 첫 아이인 딸 안나 마리아 마우리시아를 출산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어머니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겨우 10살에 프랑스의 루이 13세 왕과 약혼하여 1615년에 결혼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14살에 사산을 겪었고 이후 4번의 유산을 한 뒤에야 2명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군주였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있었습니다. 마가렛과 필립의 결혼에서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딸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1603년 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막내 자녀인 마가렛과 알퐁스 모리스도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지만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필립이라고 지어졌고 그의 출생 이후 왕은 마가렛에게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1605년 4월에 태어난 그는 언젠가 스페인의 필립 4세가 되어 44년 동안 스페인과 그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레플라네타, 즉 행성의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시기 스페인의 제국이 세계 곳곳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6년에 태어난 또 다른 딸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3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녀의 친사촌이었습니다. 마가렛의 오빠 마리아 안나는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3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1607년에 마가렛은 찰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1609년에는 페르디난트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찰스는 20대 중반까지만 살았지만 궁정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잠시나마 미래의 왕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 필립 4세 왕이 심하게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1620년대 어느 시점에 살아남은 아들들 중 막내였던 페르디난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격려와 잘 알려진 로마 가톨릭 신앙심에 힘입어 성직자가 되어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벨기에 지역인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재직하며 정치 경력도 쌓았습니다. 한동안 펠리페 3세는 결단력 있는 군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게도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었고 궁정 신하들이나 심지어 의지가 강한 아내에게도 쉽게 휘둘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광대하고 부유한 정점에 있었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터키와의 수십 년에 걸친 참담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절박한 개혁가들이 등장해 스페인의 사라져가는 영광의 남은 자취를 지키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마가리타는 이 점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리타는 매우 보수적이었고 교회와 왕실 의식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는 어떤 제안에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펠리페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파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 궁정의 중심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궁정 신하들의 한 파벌이 마가렛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그녀의 광적인 가톨릭 열정이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자 펠리페 3세의 허약한 왕자 뒤에 실질적인 통치자인 레르마 공작과 반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교활함과 날카로운 정치적 본능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권력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마거릿은 공식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의 다른 여성 구성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맥, 전략적인 조언, 조용한 설득을 통해 은밀하게 정치를 형성하며 왕실 가문의 그늘에서 실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마거릿의 동맹에는 막시밀리안 2세 황제의 미망인인 마리아 황태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1603년 사망할 때까지 스페인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지속된 것은 마리의 딸이자 경건함과 궁정 내 인맥으로 유명한 왕족 수녀 십자가의 마거릿과 마거릿의 동맹이었습니다. 2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여성들은 함께 펠리페 3세를 강력한 친오스트리아, 친가톨릭 정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거릿의 형제인 페르디난트 2세가 1618년 보헤미아에서 개신교 반란에 직면해 30년 전쟁이 촉발되었을 때 스페인은 신속하게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 전역에 가톨릭 통치와 합스부르크의 우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을 완전히 고갈시킬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마가렛의 아들 필리프 4세가 1665년에 사망했을 때쯤에는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에게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비극적인 대가는 다음 합스부르크 왕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뜨국 마가렛은 의지가 약한 남편에게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강요하는 데 성공했고, 이 점에서 라마 공작을 능가했지만 그녀는 그 정책의 결실을 결코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실현되었을까요? 그녀는 1611년 10월 3일 아들 알폰소 모리스 생일을 맞이하기도 자망했습니다. 알폰소 모리스 역시 첫 번째 그녀는 당시 겨우 26세였습니다. 필립 왕은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겨우 3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궁정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왕조의 계승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가 지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치명적이고 근친혼적인 전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삼촌이 조카와 세대마다 결혼하며 권력을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서로 뒤얽히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적 함정에서 찰스 2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필리프 4세 왕과 그의 조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허약하고 불임이었으며 기형에 시달렸던 찰스는 몰락 직전의 왕조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망가진 몸은 한 왕의 종말뿐만 아니라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멸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원비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리타에 관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관련 영상이 더 궁금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푸가틀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